가지 질문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하나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제 뭐 한 조직에 속해 있는 거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있는데, 그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좀 사람과 관계 중에 좀 이렇게 트러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B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제 저에게 뭐 투자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주분들은 A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좀 그 본의 아니게 뭐 또 다른 결정을 하시게 됐던 뭐 계기라든지 뭐 트러블이 뭐 생기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이제 실무자들이 다 같이 뭐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싶고 식당 개업도 하고 싶고 이런 자기 업체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런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이제 후배들에게 뭐 동생들에게 좀 투자를 받고 있는, 그 다음에 뭐 동업자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떠한 조직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이 좀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저희 그 직원 분들도 나가서 이제 개인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똑같은 이제 경험 있는 그 셰프 하던 친구가 나가서 했는데 투자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또 이제 질문이 반대로 나가요. 항상 제가 아까 저희 직원들하고 요즘 많이 공유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끝을 생각했냐? 끝이 뭐냐? 그 비즈니스에 대한 끝이 뭐냐를 생각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중간에서 바뀌고 투자하는 사람은 A를 원한다는 것은 B가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B의 끝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간에 난 A가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B의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 어떻게 할 것이고 라는 준비와 생각과 모든 그러한 음식을 결과물이 나올 때 전처리 작업과 많은 레시피 작업이 있듯이 그 결과를 생각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되죠. 주도적이어야 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끌려가지 말아라. 끌려가지 마라.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은 A가 왔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확신이 없나 봐요. 요새.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딱 중간 단계에 있는데, 저는 어떠한 그 이제 결정 단계 A와 B 중에 결정 단계에서 이게 뭐 마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기질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자꾸만 B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에게 투자를 했던 그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사업적인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냉철한 그런 판단을 계속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들은 다 도라이예요. 도라이가 돼야 돼요. 연예인들은 또라이거든요. 덜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도 연예인 생활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또라이였어요. 뭐냐면 저 음반 기획 프로듀서 할 때 가수들 이 컨셉 잡아주는데 대표가 야, 그거 춤 안무 중에 그거 좀 이렇게 유행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그래서 싫은데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뭐 월급 주고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쓰든가. 내가 좋아서 나를 썼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왜. 그래서 저는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맞았더라고요. 저의 고집이. 근데 브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브랜드 제목, 브랜드 컨셉 잡는 거는 절대 양보 안 해요. 의견은 들으나 제 생각대로 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그래야 그 사람 남들에게 후회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망했어. 예를 들어서 안 됐어.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잘못했네. 내 미스네. 이러지만 갑자기 지금 MC 말 듣고 했어. 야, 네가 그렇게 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 근데 대표는 도라이가 돼야 돼요. 네. 적어놔야겠네요. 도라이가 돼야 돼요. 뭐 알볼로 피자 이재욱 대표도 도라이예요. 네. 그런가요? 네. 자기 생각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고집과 결국은. 근데 도라이라는 것이 사람이 저 새끼 또라이 이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확신과 그 믿음과 고집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표님 지금 전문 경영인을 두고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있는데 조금 생각의 그 방향성이 바꾸셨구나.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이제 조직을 조금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이슈도 좀 있고, 예, 그리고 국내의 방향성도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짧게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을 때 뭔가 좀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 경영인과 그다음에 기존에 오랫동안 회사에 속해 있었던 그 이제 담당자 경영인들과의 좀 마찰이 좀 계속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이윤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뭐 정성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과의 그런 뭐 간극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마찰이 많았고 그리고 또 회사의 조직 구조가 커지면서 뭐 각기 부서마다의 그런 뭐 알력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네.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회사를 키우고 조직을 만들고 뭔가 좀 사람들을 그 이제 그 다루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팁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게 자식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러다 보면 과정에 마찰이 생겨요. 자식도 마찰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는 경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춤쟁이가 뭐 춤추면서 운 좋게 회사가 성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전문 지식 쪽은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한번 잘했던 사람을 좀 영입을 해서 우리 회사에 왜냐하면 이게 열정으로 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전문적인 경영 입장의 사람들로 뭔가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역할 이런 걸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마찰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대표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잘잘못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만나다 보면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싸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별을 위한 싸움이냐 서로 잘 맞게 하기 위한 싸움이냐의 차이인데 그것처럼 조직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문제가 돼서 많은 조직 간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 쪽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조금 대표인 입장에서 조금 더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번에 다시 개입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요 사람이 저는 늘 비교를 이런 얘기해요. 얼굴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얼굴이 다 다르고 그만큼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해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바꿔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뭐 경영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경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서 그것들을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회사에 나와서 업무하는 그 순간만은 그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영진에 대한 영입을 통해서 뭔가 회사가 더 성장하길 바랬던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관망하는 입장이 되는 대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조금 더 그 한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조직원들을 끌고 가고 있고 지금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이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라는 건 항상 저는 뭐 흐르는 강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때는 뭐 폭포처럼 막 과격해질 때도 있고 잔잔한 호수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인생과 회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또 잔잔하게 우리가 잘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폭포 같은 험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람 씨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고. 네. 근데 브랜드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예. 이제 저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이제 뭐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한 방향으로 되게 가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되게 정신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직원들이 뭐 회사에 나와서 정말 일을 할 때 이거만을 기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성장과 고객과 뭐 제품, 뭐 헌신 이런 것들을 가치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옷 입는 거서부터 되게 제재가 없어요. 뭐 회사라고 하지만 우리 그 조지현 MC 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별로 그런 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회사가 주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는 원칙 안에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원칙 안에서. 원칙 안에서.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건 그 자유를 믿음이잖아요. 자유라는 건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사실 저희 없었거든요. 정해진 거. 어느 순간부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저는 솔직히 갑갑해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자율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고 회사는 원칙 속에서 자유롭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원칙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원칙이라고 정해진 것은 그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음식을 결과를 나오게 하기 전까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물량이 들어왔을 때 물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전처리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레시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듯이 요 안에서 하는데 이 안에서 하더라도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불은 세게 해야 되냐, 맞게 해야 되냐. 근데 불이 매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불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커피를 뽑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커피를 다릅니다. 뽑을 때 자기 방식이 있더라고요. 원두를 꽉 누르는 사람이 있고 퉁퉁하는 사람. 뭐 저는 커피를 잘 모르겠지만 몇 번 뽑아는 봤지만 보면서 저도 마시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원칙은 있잖아요. 커피 뽑을 때도. 그러듯이 그 원칙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넣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그런 원칙 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져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 객석에서 질문 하나만 좀 받아보고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질문 받아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스쿨푸드 떡볶이를 사랑하는 신앙촌 식품 영업소 박현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런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집에 항상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 점검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열정에 타격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제가 고립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확신이 아닌 일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 그 점검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점검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점검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점검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의 기준으로 인해서 제가 더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고딥혀져가지고 곱씹어져가지고 제가 계속 스스로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됐더라고요. 남들은 조금씩만 이렇게 달려갔으면은 다시 턴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자본적인 여유가 있는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 그러고 어떤 중간적인 나의 어떤 위치도 망각한 채 무조건 뛰어갔다가 정말 스스로 고립이 돼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대표님께서 스스로 어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그런 스타일에서 객관적인 참조를 하는 어떤 힐링의 시간 아니면은 또 어떤 문구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뭔가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가봐야 그 길이 잘못됐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가봤더니 그게 아닌 고립적인 상태였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건데 다만 이제 회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면 회사가 정해진 관리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관리 방식이 되게 디테일하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그 고립된 상황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되게 이런 거를 높이 사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러한 거 저는 사실 직원들한테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직원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생각을 많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리 방식을 찾아낼까도 있지만 다만 정해진 틀은 있어요. 근데 틀은 있는데 그 틀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지를 했다는 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좀 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의 회사가 됐을 텐데 그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못했던 게 부족했던 것처럼 나오고 나서 다시 그걸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이 결코 헛된 것도 아닐 것이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은 다시 끄집어내서 다음번 들어갈 때는 그 끝을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정비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힐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힐링이 아니라 충분하게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히려 너 정말 잘했어. 나 뭐 이상윤이 너 정말 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그럼 대표님도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신을 더 심어주는 방식이신가요? 그렇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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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옷을 고를 때 그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취향이 맞으면 그 집만 가가지고 옷을 고르듯이 저는 이 브랜드 중에서 제가 딱 잡고서 기준을 잡고 가는 브랜드가 사실 전 우리 스쿨푸드 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보지도 않고 저는 딱 스쿨푸드만 보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되게 긴장되고 설레고 흥분되고 되게 오늘 이 만남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질문을 드리려면 전 한 뭐 20개, 100개도 사실 지금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어떻게 언제 가신다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까 돈을 못 벌었다고 스쿨푸드를 통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 두 가지요.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벌었냐의 얘기잖아요. 근데 규모만큼에 대한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아예 돈을 못 벌어서 아예 없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사실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을 못 벌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는 100% 다 저랑 가족들로 돼 있어서 아직 지분 투자를 받은 적은 없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아직은 그 포인트는 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대표님이 사업을 계속 읽어 오시면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저는 이제 스쿨푸드는 그 서바이벌 포인트는 이미 충분히 넘어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시도해볼 만한 자본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축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기 이런 시작했던 시점에서 그런 캐시플로우를 계속 만들기 위한 전략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재테크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요, 회사로요? 그게 초기에는 개인적인 것이 거의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네네. 버는 대로 다 브랜드 만들고 직영 늘리고 해서 저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직영 사업을 더 이제 키우고 싶은 사실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따른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직영을 계속 R&D 투자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HMR이나 좀 연관성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뉴브랜드는 사실 이제는 조금 약간 이제 좀 있는 브랜드들 좀 더 다듬고 좀 더 이제 해외 진출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역량을 계속 투자하는 입장이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건물을 갖고 싶다 뭐 갖고 싶죠. 돈 많이 벌면 또 갖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우선 회사 더 탄탄하게 이제 조직원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윤 대표님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대표님의 끝이 궁금합니다. 저 끝은 개인적인 것과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건 끝이 왔고요. 다복한 가정 꾸리고 제가 뭐 너무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끝은 글로벌 기업이겠죠. 글로벌 기업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플랜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플랜만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플랜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분짜라붐이 미국 프랜차이즈로 이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작가 이중생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 오픈이 되는데 저희 이제 펜다 익스프레스라는 미국 브랜드 있는데 거기 그 회장님이 분짜라붐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미국 내에서 한 500개 정도 프랜차이즈로 확장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분짜라붐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1차적인 끝이 그거고요. 스쿨푸드는 아시아 쪽 아직 중국 제대로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스쿨푸드는 확장해야 되는데 역시 스쿨푸드도 결국은 뭐 개수의 끝을 말씀을 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이죠. 결국은 끝은. 예. 마이크가 움직이는 동안 마지막 질문 제가 하면요. 브랜딩을 되게 잘하시는 기업으로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노하우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쿨푸드에서는. 예, 브랜딩은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입은 옷, 제가 쓴 모자, 그리고 내 얼굴에 달린 털, 수염, 이거는 제 생각이죠. 예,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브랜딩은 생명력이거든요.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김작가 이중생활도 마찬가지고 스쿨푸드도 마찬가지지. 얘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딱 이 얘기 듣고 와 너무 멋있다 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최고수는 고객의 입맛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수는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 하수는 고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전달이 될까? 거기까지가 1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텝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운영, 뭐 투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그러면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브랜딩은요, 사람들이 직감적이어야 돼요. 예. 당신 입술에 꿈을 담아드립니다. 분짜라봄. 저희 분짜라봄 매장 오신 분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마인드맵을 가지고 벽에다가 인테리어로 썼어요. 그렇죠. 그 마인드맵 안에는 이 브랜드가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 브랜드 여기는 이런 데구나. 뭐 24시간 육수 끓이는 데고 뭐 생면으로 직접 기계를 뽑아서 하루에 2번 하는 데고 하노이에서 뭐 저기 커피나무를 가져와서 그걸로 직화로 고기를 굽고 있구나.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내가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스시웨이라는 제목을 그 브랜드 이름으로 하고 뭐 나 같으면 다른 이름을 했겠죠. 예, 그건 왜냐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결과물이 어떠냐는 고객이 판단해 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브랜드를 잘했니 못했니라고 판단해 주는 거지만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최선을 다한 모습이 고객이 어떻게 판단해 주냐의 관건은 고객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브랜딩을 내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과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를 해주셨네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람 씨 마지막 좀 질문, 공식 질문이죠?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마지막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좋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앞으로 SF 이노베이션이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한 서약 같은 것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다는 거는 윈윈인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개인적인 것 빼고 나머지 단체적인 거에서 첫 번째가 승승하라 하거든요. 윈윈하라. 윈윈이라는 건 결국은 뭐겠어요? 점주님들이 투자한 만큼 벌어 가셔야 되는 게 윈윈인 거죠. 예,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 핵심을 잃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막 배고파가지고 물로 배 채우고 중학교 2학년 중퇴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맨날 남의 집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핵까지 오게 된 삶에 대한 조금 되게 뭐 그냥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거든요. 신문 배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가로수길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못 먹고 사는 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도 18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애달퍼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못 먹는 친구들, 그래서 누구도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 뭐 물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긴 시간 원래는 한 15분 정도에 끊어서 빨리 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계속 또 반응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거의 뭐 이건 강의식에 딱 귀에 꽂고 꽂히는 그런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일단은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스쿨푸드 작은 거인 이상윤 대표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거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